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전 인천과 LA 노선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악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에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의 복원을 위해서 연방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 번호를 제외한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괴 과밀합금 문제 해결을 위해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히스패닉 주민들과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14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한국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김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국을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염국가로 분류하면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지난 22일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발된 호흡기 질환 발생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며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돼 있으며 노인과 만성 질환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부득이 한국을 여행해야 한다면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손을 씻지 않은 채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60에서 95% 함유된 세정제로 손을 닦을 것을 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여행경보 여행 공지는 주의, 경계, 경고 등 3단계로 구성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를 이후로 최고 단계인 3단계 경고를 내린 건 한국과 중국뿐입니다. 일본은 2단계, 홍콩은 1단계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란도 2단계입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77명으로 하루 만에 144명이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3명 증가한 11명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본토의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뒤이어 크루즈선에서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이 838명, 최근 확진자가 229명으로 급증한 이탈리아 순입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천과 LA 노선에 탑승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주 전에는 이스라엘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무원과 동선이 겹칠 수 있는 사람들의 우려와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해당 승무원은 이달 20일 밤 LA를 출발해 22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승무원은 인천에서 LA 노선 탑승에 앞서 인천 텔아비브 노선에도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대한항공과 질병관리본부는 아직 해당 승무원이 격리되기 전까지 탑승한 항공편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노선에 탑승한 승객과 공항 관계자 등 확진 승무원과 동선이 겹칠 수 있는 이들의 우려와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승무원이라는 특성상 접촉자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과 질본이 해당 승무원의 탑승편과 동선에 대한 발표를 늦추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무원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부터 인천 승무원 브리핑실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추후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객실 승무원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준비를 하고 비행 전 브리핑은 기내에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에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은 백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및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은 백악관이 20일 밤 코로나19와 관련해 25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안을 의회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이첼 세멀 백악관 예산관리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개발 가속화와 코로나19 관련 준비, 대응 활동 지원, 장비 및 물품 지원을 위해 25억 달러 추가 자금 계획을 의회에 보낸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총 추가 자금 규모를 두고 10억에서 50억 달러로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요청된 자금 중 10억 달러 이상은 백신 개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된 추가 예산 규모를 두고 다소 적은 금액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에볼라 유행 당시에는 정부가 6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는 추가 예산 마련 방법으로 에볼라 관련 미사용 자금을 전용할 것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욕 주민들을 상대로 연방정부가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의 신청과 갱신을 거부했죠. 이 프로그램의 복원을 위해서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셜 번호를 제외한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AP통신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게 주 DMV의 사회 보장 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소셜 번호는 주민들의 신분을 구별하는 척도라며 DMV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소셜 번호 정보는 절대 제공할 수 없다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13일에도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복원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믿을 수 있는 여행자 프로그램 신청자에 한해 주행 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자가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린라이트법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당국은 서류 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공하는 것이 이민 국경대원들에게는 이민자의 신분과 범죄 전과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 버스 회사인 그레이하운드가 영장 없는 이민 단속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버스나 역 인근 사무실 등 공공장소가 아닌 터미널 장소에서는 국경 순찰 대원들이 영장 없이 탑승해서 검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AP통신은 국토안보부의 지침을 공개하고 향후 그레이하운드 버스와 역 인근 사무실 등 공공장소가 아닌 터미널 장소에서 국경 순찰 대원들이 영장 없이 탑승 혹은 검문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운전기사들과 버스 정류장 직원들에게 새 지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버스에도 스티커를 부착해 승객들에게도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등 이민자 권익단체와 워싱턴주 검찰의 압박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자유연맹 관계자와 워싱턴주 검찰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버스에서의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이 심해졌다고 규탄해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맨하튼 포트 오소리티 터미널 앞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수사관들이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탑승해 서류 미비자를 색출하는 검문을 실시하면서 이에 따른 항의 시위가 전개된 바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5,313명입니다. 2018 회계연도에 비해 약 3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 이민 비자가 2,800명을 넘으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비자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국적자는 가족 및 취업 이민, 직계가족 초청 이민 등을 합쳐 5,3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5,027명이었던 지난 2018 회계연도에 비해 5.7%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업 이민 비자가 2,8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가족 초청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한국인은 1,729명, 연간 쿼터 제한을 받는 순위별 가족 이민 비자는 747명이었습니다. 이민 비자를 승인받은 한국인이 2018 회계연도보다 증가한 것은 취업 이민 비자 승인자가 2,384명에서 440명, 18.4%나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쿼터 제한 순위별 가족 이민은 2018 회계연도에 924명에서 747명으로 177명이 감소했고 직계가족 초청 이민은 1,706명에서 23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은 2,824명 중 취업 이민 2순위로 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1,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취업 이민 비자를 받은 한국인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한국인의 이민비자 취득 건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5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2017년 또 급감하는 등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 등록 기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용주 사전 등록은 3월 1일 정오부터 20일 정오까지 진행되는데 24일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쳐야 H-1B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4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이 오는 3월 1일 정오부터 20일 정오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들은 H-1B 고용주 사전 등록을 위해 미리 24일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웹사이트에 어카운트가 있는 고용주들은 기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주 사전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학사 6만 5천 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 회계연도 쿼터분 적용을 받는 H-1B 청원서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전 등록 시 고용주들은 사업 인가 번호 등 고용주 정보와 비자 신청을 원하는 피고용인의 인적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 $10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해당 기간 고용주 사전 등록을 마친 H-1B 신청 후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3월 31일까지 추첨 여부를 알릴 계획입니다. 이 추첨에서 당첨된 경우에 한해 사전 추첨일로부터 90일 내인 6월 30일까지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센서스에서 뉴욕과 뉴저지의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높은 생활비와 세금 때문에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센서스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주별 인구 변동 추정치에 따르면 뉴욕주 인구는 7만 6,790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인구 감소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뉴저지주는 같은 기간 인구가 3,83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돼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타주로 이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타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향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2020년 센서스 결과에서 뉴욕, 뉴저지의 총 인구가 10년 전 인구조사 때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7월 사이에 타주로 이주한 뉴욕주 인구는 18만 649명, 뉴저지주 역시 같은 기간 4만 8,946명이 타주로 빠져나갔습니다. 뉴욕주는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타주 이주 주민이 많았고 뉴저지주는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2020년 센서스에서 만약 주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인구가 지난 10년 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연방 하원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고 연방정부의 주별 지원금 배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실에 책상이 모자른 실정이라는데 학생 등록 시 거주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게 최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협의회는 히스패닉 주민들과 공동으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펠팍 학군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는 학군 행정부서가 학생 등록 시 거주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최대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독립기관을 통한 등록 학생 거주 여부 확인을 학군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팔팍 타운의 느슨한 행정, 특히 교육 행정이 현재 그 팔팍의 저학년 과밀학급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진정도 하고 많은 그 의견을 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이 청원식으로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내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는 펠팍 학군 당국은 낡은 학교 시설로 인한 공간 부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주민들은 거주민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이 과밀학급 문제를 키우는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현재 약 210여 명의 서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권자협의회는 내일 원래 회의 전까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저희 유권자 협의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쫓아가서 서명 받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유권자협의회는 내일 열리는 펠팍교육위원회 원래 회의에서 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 당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책 마련과 충분한 급시 시간 제공, 교실의 모든 학생에게 책상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NBA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2만여 명이 찾은 추모 행사에는 브라이언트의 가족과 유명 스포츠 선수, 팝스타들도 대거 참석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스테이플스 센터 앞에는 추모식 참석을 위해 오전 8시부터 수만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를 떠나보낸 지 한 달. 브라이언트의 현역 시절 등번호인 24번과 딸 지아나의 배정번호인 2번이 조합된 2월 24일 오늘. 생전 홈 경기장으로 코트를 누빈 장소에서 치러진 추모식은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God knew they couldn't be on this earth without each other. He had to bring them home to heaven together. Babe, you take care of our Gigi. And I got Nani, Bibi, and Coco. We're still the best team. We love and miss you, Boo Boo and Gigi. Kobe was my dear friend. He was like a little brother. Everyone always wanted to talk about the comparisons between he and I. I just wanted to talk about Kobe. He wanted to be the best basketball player that he could be. And as I got to know him, I wanted to be the best big brother that I could be. 아쉬운 작별을 고하는 전광판부터 브라이언트의 모습이 새겨진 팬들의 드레스와 코비를 기리는 스포츠카까지 이른 아침부터 모인 수많은 팬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온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I've traveling to Colorado for here because I come to the memories for Kobe Bryant. All the times the guys come for the games, for everything Kobe doing. We fly into the Denver to LA. Kobe is he's a basketball player, but he's remembered also as a father. So me being a father myself, he's a big inspiration to me. And he's never going to die. 24 and never die. 한인 팬들도 브라이언트를 최고의 농구 선수로 칭하며 마지막 이별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열정적인 선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랑 이렇게 어떻게 더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선수 그리고 사람이었죠. 최고죠 완전. 다른 말이 생각나는 말도 없고 그냥 최고라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추모식은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세계 곳곳에서 추모 장면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만 명의 팬들은 행사가 지난 지 한참이 지나도 발길을 떼지 못하며 코비 곁을 지켰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80대 한인 남성이 LA 한인타운에서 길을 건너다 2대의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이 $50,000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용의자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LAPD 경찰국에 따르면 올해 87세의 박찬욱 씨가 지난 22일 새벽 4시쯤 한인타운 8가와 웨스트모어랜드 애비뉴 인근에서 길을 건너다 달려오던 BMW 세단 차량에 치였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가 난 후 차를 멈추고 내렸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남아있으라는 주변 목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경찰은 박 씨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흰색 혼다 어코드 차량이 뒤이어 달려오다 박 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BMW의 운전자는 키가 5피트 7인치에서 9인치 정도 되는 아시안 남성이며 두 번째 가해자인 어코드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5만 달러 현상금을 걸고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무료 법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의원은 유니버셜 액세스의 수혜 범위를 현재 연방 빈곤 기준선 2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빈 시의원은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시교육국 직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1일 공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 또 시교육국의 전 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정신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뉴욕시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 의존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통근자들을 위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놀스의 요금을 10% 낮추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월 정기권 요금을 20% 인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맨하튼 택시 교통 혼잡료로 징수한 예산으로 추진된 만큼 뉴욕 시내의 통근자들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이번 주 안으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고 승인되면 5월 1일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뉴욕시 의회가 24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를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대신에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약 3마일 길이의 터널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용은 대략 1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 1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임명한 조사위원회는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가 5년 내 위험해질 것이라며 현재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즉시 축소하고 교통량을 줄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구름이 많겠고 점차 개겠습니다. 금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지만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